자, 다음은요. 변창훈 국토부 장관 후보자 관련된 내용입니다. 매일 이렇게 보도가 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구의역 막말에 사과했으니 변창흠 일단 안고 간다는 당청. 그러니까 여당과 이제 청와대는 이 정도면 뭐 그냥 고다. 뭐 약간 이런 분위기입니다. 청와대 지금 논란이 계속인데 공식 반응은 아직 없습니다. 그리고 여당 지도부 지도부 내에서는 뭐 이 유가족에게 사과해야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만 지명철회 자체는 야당에서 지금 지명철회 요구하고 있죠. 지명철회엔 선을 긋고 있다. 그리고 또 여기 보면 SH 이 재임 때 거기서 이제 사장으로 있을 때 뭐 여러 가지 얘기가 계속 나와요. 무슨 이 채용 문제부터 시작해서 뭐 일감 관련된 문제 등등등 이런 내용이 좀 있습니다. 관련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여당 변창흠 발언 유감 표명 지명철회엔 선긋기다. 역시 같은 내용이 제목으로 실려 있고요. 이 아랫부분입니다. 또 이런 게 또 새롭게 좀 야당에서 제기되고 있죠. 변 후보자의 딸 해외 대학 진학 때 인턴 경력서 뭐 제출한 게 있는데 이게 문제 있는 거 아니냐. 뭐 새로운 의혹 제기입니다. 이게. 과연 맞는가? 제대로 한 것인가? 이런 겁니다. 이게 또 입시와 관련된 얘기가 좀 의혹 제기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요. 이와 관련된 영상부터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실제로 SH공사에 있을 때 서민주거 안정이라고 하는 문제 그리고 뭐 등등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정책으로 공공임대를 확대하는 등등의 정책을 펼쳐왔습니다. 여태까지 변창흠 장관 후보자가 보여왔던 주거 문제에 대한 도시재생에 대한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의지나 철학 이런 것들을 본다면 굉장히 훌륭한 후보자라고 생각이 됩니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보자의 과거 발언이 논란이 되었습니다. 변창흠 후보자께서 진정 국민을 위해 공직자로서 일하고자 하신다면 유가족과 국민들이 납득하실 수 있을 때까지 진심 어린 사과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 같은 논란이 이뤄진 것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하며 조속한 시일 내에 진심 어린 사과로 유가족들과 김군의 동료들과 그리고 이 땅에서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청년 노동자들에게 그 사과가 진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야당 중심으로 제기된 여러 가지 이제 문제 제기들 그리고 의혹 제기가 있는데요. 처음에 과거에 어떤 회의 때 했던 발언들이 지금 처음에 알려졌죠. 그리고 그 이후에는 SH공사 등 재직 당시의 어떤 채용 뭐 등등등 이런 문제 제기가 또 있었고요. 그리고 또 가장 늦게 나온 게 자녀 입시와 관련된 어떤 의혹 제기도 또 야당에서 나왔습니다. 뭐 여러 가지 갈래가 좀 있습니다. 윤기찬 변호사, 국민의힘 입장에서 가장 문제 제기를 하는 부분은 어디입니까? 어느 지점입니까? 일단 뭐 정책적인 측면도 사실은 이 주택 정책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런데 예. 이제 새롭게 자질 문제에 있어서 인식이 본인이 서민주거복지 관련해서 여러 가지 기준점을 제시하고 계시지만 예. 그 서민주거복지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와 같은 인식이 아니다라는 것이 일단 문제고요. 인식에 문제가 있다. 네.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예. 하나의 행위로 보면 이분이 과거 LH 사장일 때 예. 그러면 한국공간환경학회라는 데 영역을 줍니다. 수의계약으로 줬다고 하는데 이때 보면 공무원행동강령을 적용받게 돼 있거든요. 국토교통부 공무원행동강령. 예. 거기 보면 그 직무 관련성 있는 예를 들면 본인이 한국공간환경학회 이사로 있을 때였어요. 그럼 본인이 이사로 있는데 본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거기에서 용역을 5억을 발주했다는 거죠. 4억 8천 정도를. 이럴 때는 이해충돌의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이건 공무원행동강령 위반인 것이 신고를 할 의무가 있어요. 본인이. 그 해당 국토교통부 등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예. 신고 안 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어서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법령 위반이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아마 청문회에서 많이 논의가 될 것 같고 여기에 대한 분명한 해명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예. 생각합니다. 그럼 청문회 23일로 좀 예정돼 있죠? 23일 청문회 때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질의가 있고 또 해명이 나오겠네요. 그러니까 다른 거는 사과로 마무리가 될 수 있다고 하고 예. 한번 믿어보겠는데 이건 구체적인 법령 위반으로 만약에 밝혀진다면 이것은 사실 부적격자로 바로 취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법적 기준으로 봤을 때 이거는 명확하게 좀 판단이 되는 부분이다 이거죠. 그럼. 그렇죠. 그러니까 공무원 행동 강령의 구체적인 조항 위반으로 보여요. 신고를 안 했다면. 예. 그래서 법령 위반이기 때문에 공직자로서는 뭐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23일 청문회 때 아마 질의가 참 많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장시간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일단 기사 보셨지만 여당의 지도부의 분위기는 일단 선긋기입니다. 야당은 지명철을 요구하지만 일단 안고 간다. 뭐 이런 분위기가 있다는 내용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종우 평론가. 네. 여러 가지 좀 문제 제기, 의혹 제기가 있어요. 네. 이종우 평론가 보시기엔 좀 어떻게 좀 판단하세요? 구의역 김군과 관련된 발언은 예. 명백하게 본인이 뼈아프게 반성해야 될 부분입니다. 지금 여당 지도부 일각에서도 이제 문제 제기, 네. 이거는 박성민 진짜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최고위원도 있었어요. 얘기를 했지만 저건 뭐 사실 속된 말로 해서 빼박이에요. 저건 변창흠 후보가 인식을 바꿔야 되고 국민 앞에 엎드려 사죄해야 될 발언이에요. 그건 분명히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변창흠 후보가 그 국토부 후보로 임명된 과정 그리고 또 청문회를 통해서 여당과 청와대가 기대하는 부분은 예. 사실 지금 부동산 민심이 악화일로잖아요. 그렇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제 여당과 뭐 청와대 지지되고 빠지는 가장 결정적인 원인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한 그러니까 변창흠 후보가 어떤 비전을 갖고 있고 어떤 정책적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인지 이걸 청문회를 통해서 알리겠다. 청문회 23일부터 시작되는 청문회를 통해서 국민 앞에 소상히 설명하고 또 국민들에게 앞으로 우리의 부동산 정책은 이렇게 갈 겁니다. 정부를 믿어주십시오라는 그런 그림을 만들려고 했는데 이게 시작부터 지금 스텝이 좀 꼬이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임명권자의 의도는 앞으로의 부동산 정책 그리고 집값과 관련된 정부의 생각을 변창흠 후보자를 통해서 뭔가 보여주고 싶었다는 그렇죠. 거죠. 그리고 변창흠 후보자가 그것을 청문회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잘 설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봤는데 지금 예. 야당에서 의혹 제기들이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의혹 제기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법적인 문제까지 과거의 법적인 문제까지 지금 공세를 펴겠다라고 하시는데 이러면 정책 청문회 못 하거든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아마 정책보다는 그 어떤 알밤을 과거의 세더라도 그런 개인적인 모습에 대한 질의가 문제와 많겠죠. 그렇죠. 과거에 대한 언행에 대한 예. 뭐 청문회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그러면 사실 과연 부동산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다면 대통령께서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뭐 국회 청문 동의가 없는 상황에서도 임명한 사례들이 있으니까 예. 그걸 할 수 있습니다만 반대로 그런 경우들은 국민들이 그동안 그 청문회나 아니면 그 후보들을 바라보면서 대통령이 그래도 뭐 저런 문제가 있지만 임명하는데 이유가 있겠다. 납득을 하고 인정을 해줬기 때문이거든요. 예. 근데 이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구의역 김군의 발언에 관한 발언은 사실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합니다. 이 부분은 변창흠 후보가 분명히 돌파를 해야 될 부분이고 사죄하고 반성해야 될 부분이고 예. 반대로 청문회 자리에서 국민들에게 부동산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수 있겠다라는 플랜을 보여주고 비전을 보여주는 데 성공한다면 제가 볼 때는 대통령께서 야당의 반대가 있더라도 임명을 강행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질문은 아마도 여당 청문위원들이 집중적으로 질문하지 않을까요? 그 부분에 그래야 대해서. 되겠죠. 지금 야당에서는 다른 의혹 제기들을 하고 예. 있으니까요. 근데 만약에요. 지금 분위기라면은 특히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청문 보고서 채택에 동의 안 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러면 여야 합의가 되지 않은 청문 보고서가 그냥 통보서 없이 가거나 통과가 안 된 상태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그냥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 이렇게 어떻게 보세요, 이 부분은 지금 상황에서는? 저는 그 야당에서 국민의힘에서 청문 보고서에 동의를 하지 않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예. 앞서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게 대통령께서 아마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쪽입니다. 뭐 그렇게 보고서 없이도 임명한 경우가 많이 있었으니까요, 지금까지. 네. 따라서 근데 이제 그것이 이제 국민적인 납득과 국민적인 인정이 돼야 되거든요. 그 부분. 국민적인 납득과 인정을 끌어내는 것은 변창흠 후보가 자신이 갖고 있는 부동산 문제 해법을 국민들 앞에 소상히 펼쳐내는 길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종근 평론가. 그런데 지금 변창흠 후보자의 그 지금 부적절한 언행 중에 예. 김군 이야기가 나오지만 사실 김군 이야기는 노동부 장관이 아니기 때문에 사과로 끝날 수 있습니다. 예. 국토부 장관 후보자잖아요. 예. 근데 발언 중에 이 발언이 있었어요. 셰어하우스의 공유식당 관련해서 못 가진 사람들이
사서 먹지. 뭐 나가서 미쳤다고 외식을 하겠느냐, 나가서 외식을 뭐 이런 하느냐. 취지죠. 이 발언의 문제는 뭐냐면 지금 정부가 하려는 건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공공임대주택을 지금 확대시키는 것이잖아요. 예. 지금 정책적으로도 변창흠 후보자는 거기에 주안점을 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인식을 갖고 있냐 하면 임대주택을 사는 사람들을 못 가진 사람이라고 아예 규정을 해버린 거예요. 그것도 공식석상에서 이 대표가 사장이 임원들에게 그 쉐어하우스 얘기지만 그것이 공공 임대주택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임대주택을 사는 사람들을 못 가진 사람으로 규정하는 사람이 내놓는 임대주택 정책을 누가 사실은 인정을 하겠느냐. 이게 지금 가장 큰 관건이라는 거죠. 단순히 언행의 문제가 아니라 국정 철학이라는 측면에서 현 정부는 친서민, 친노동 정책으로 사실 국정 철학을 갖고 있는데 친노동 정책이 아니한 그러니까 구의역 스크린 도어 사건은 친노동 정책에 반하는 발언이잖아요. 예. 또 친서민 정책에 반하는 발언. 못 사는 사람 이런 발언들이 사실은 국정 철학을 사실 확실하게 공유하는 현실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냐라는 그런 점에서 아마도 청문회가 굉장히 좀 뜨겁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패널분들이 제기하신 여러 가지 문제 제기 그리고 질문들 아마 청문회 과정에서 다 물어보게 될 것 같습니다. 예, 배종호 교수님. 예, 이종근 위원께서 예.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들을 못 가진 사람으로 규정한 것은 잘못된 거다라는 부분은 저도 동의를 해요. 그러나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예.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세입자들을 비하하려는 게 아니고 오히려 예. 그분들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고 그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양질의 공공임대주택 그리고 공공주택을 제공하자라는 게 기본 맥락인데 예. 그 한 단어 발언 가지고 전체 맥락을 봐달라는 그렇죠. 말씀이시네요. 그리고 지금 이제 변창흠 후보자 같은 경우 문재인 대통령께서 후보자로 지금 지명한 이유는 예. 기본적으로 부동산 문제를 투기를 억제를 하고 그리고 보유의 개념보다는 주거의 개념으로 바꿔야 된다. 예. 그러기 위해서는 실제로 공공임대주택을 대거 만들어서 예. 분양을 못 받는 사람, 청약의 혜택을 못 받는 사람, 또 선택할 수 있는 양질의 주택을 공급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공공자가주택, 예. 그러니까 뭐 환매부 조건이라든지 토지 임대부 조건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양질의 공공자가주택 공급하라는 그런 이제 철학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예. 실제로 지금 보면은 지금까지 역대 정권에서 한 1,000만 채의 가구를 공급을 했거든요. 예. 근데 세입자들의 주택 보유율은 오히려 하락하는 이런 추세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절대 이 변창흠 후보자를 양보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저는 이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앞서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 사실 원래 교체가 되려고 했었잖아요. 근데 한 번 또 불발된 적이 있어요. 국토부 장관이. 이번에 만약에 또다시 불발된다면 아니면 반대로 이번에 임명이 강행된다면 이게 둘 다 만만치 않은 상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윤찬 변호사 또 추가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예. 지금 주택 문제는 사실은 이 국민의 수요를 면밀히 파악하고 거기 공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예. 지금 이종근 평론가님 말씀처럼 그 공유주택에 대한 그런 문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하신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서민들이 주차장 차를 뭐 한 대, 두 대 서민들은 갖고 있을 수 없습니까? 여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다고 약간 탓하는 식의 미리 막자는 식의 이런 뉘앙스로 들리는 발언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서민들이 뭘 원하는지에 대해서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는 분인가에 대한 의문이 기본적으로 드는 거죠. 그러니까 서민들의 수요를 억누르려는 의사가 있는 것이지 이것을 받아들여서 그걸 주택 정책에 반영시키려는 의사보다는 그래서 이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튼 오늘 네 분 패널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아마 질의 과정 다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답변이 있을 겁니다. 23일입니다.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습니다.